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오늘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근황은 패스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음식에 대해서 다뤘고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재밌게 했었습니다. 음식을 떠나보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거나 네, 꼭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다들 막 네. 마시고 막 재밌었어요. 먹고 마시는 얘기가 최고죠. 근데 남은 건 제가 가져갔어요. 아, 내추럴 와인. 며칠 가지 않았어요. 이튿날 비웠습니다. 아예 얼마 안 남았었잖아요. 다들 술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다룰 대주제는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단체나 그룹을 말하는 집단 이야기입니다. 조직. 네, 조직.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집단이라는 대주제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사실 94년생이고요. 생일은 7월 6일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몰랐던 사실. 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5글자인데 제자로 시작합니다. 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아마존은 그 책보다 별책 부록의 패널 아마존이 아니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정글이나 강이름 아마존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활을 잘 쏘기 위해서 한쪽 가슴을 잘랐다는 부족 이름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IT 기업 아마존닷컴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집단이라는 그 대주제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집단이죠. 회사니까. 오늘 아마존닷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마존닷컴이라는 5글자는 너무 기니까 그냥 아마존이라고 부를 건데요. 네. 제 이름이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만 임시로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몰라요. 저는 아마존하고 그 미국 발음으로 아마존이 에머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머전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할 것 같고 그냥 회사 아마존닷컴은 아마존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좀 귀요미하게 하고 싶어서 원래 그 귀엽게 하고 싶을 때는 그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존존. 네. 오늘만 저를 존존. 아마존이 아니라 존존으로 네, 불러주세요. 존존님. 존존. 존존이. 네. 완전. 네. 오늘 저는- 이후로 이제 그걸로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왜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다루느냐? 뭐 제가 책보다 별책 프록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존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미래를 바꿔줄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기업들이 진보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나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준 어떤 기술 이런 게 있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삶을 바꿔준 기술. 네,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제 삶을 윤택하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 쌍방향 통신 기술이 발달한 것이 저의 삶을 많이 바꿨거든요.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고 또 핸드폰에서 이제 화상 통화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아도 뭐 혹은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원하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는 이메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이 기술 자체가 저의 삶을 많이 바꿨고 윤택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일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좋겠다. 실시간으로 일을 그게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내가 꼭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장점인데 윤택해졌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시간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왜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의가 없는. 그럴 때는 에어플레인으로 해야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좀 또 안 좋아진 점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 실시간 통신 기술 자체가 저의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은 저도 좀 비슷해요, 사실. 다들 비쌀 거다. 블루투스, 뭐 와이어리스 이런 거. 저는 그냥 항상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 네,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이 핸드폰이 저는 이런 게 나오기 전에도 제일 바랬던 게 뭔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이 손으로만이 아니라
오디오 기록이죠. 녹음기. 디지털화되는. 예. 그러면서 카메라도 있고 녹음할 수 있고 메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기계는 없을까를 되게 오래전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도들은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사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다 결국에 이 아이폰을 만나면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죠. 꽤 고사양으로.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한 거 있을 때 습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서 궁금한 거 검색해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거를 제 저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메모로 스크랩해놓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어쩌다 보니까 우리 4명 다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저는 처음 만져보고 와 세상에 이런 기계가 있다니. 그 당시 아이폰보다 먼저 스마트폰이 나와 있긴 했는데 다 기대에 못 미칠 때였죠. 그러니까 터치도 느리고 어디 이렇게 활용할 곳도 좀 마땅치 않고. 근데 아이폰은 만족할 만한 성능과 그 다양한 활용성으로 정말 우리 삶을 바꿔놨죠. 뭐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현대인의 삶이야 다들 겪고 계실 테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기술들이, 어떤 기계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아마존은 충분히 그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업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지 않나요? 혹시 아마존에서 직구매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아마존은 아니지만 다른 데 직구, 아니면 배대지, 배송대행, 아니면 뭐 구매대행 해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 직구해본 적 있어요. 어떤 거요? 그렇게 뭐 배대지 이용해서는 아닌데 영양제. 아, 영양제. 영양제 그런 직구가 거는- 싸죠. 네, 뭐 아이허브나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뭐 어때요? 해도 되실까요? 아이허브가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저는 오플닷컴에서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 그런 방법으로 배송을 좀 쉽게 해주게 되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뭐 쿠팡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예, 그렇게 시작은 그거였죠. 잘하는 분들은 뭐 쇼핑도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마존 이용 안 해봤어요. 네, 저도 아마존 이용 안 해봤고 오늘 공기청정기가 중국에서 왔어요. 오. 근데 지마켓이나 이제 이런 데서 네네네. 포인트나 이런 게 더 그렇죠. 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싼 거죠. 음. 예, 뭐 직구보다 여기서 포인트를 더 활용하거나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왔는데 예, 무사히 잘 와서 네. 아마존은 안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해외에 기반을 둔 직구 앱은 여러 번 좀 써봤거든요. 근데 네. 불프 같은 거 할 때도 직구는 좀 까다롭더라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영어로 온통 나오니까 좀 아, 부담스러운 저도 게 몰라요. 있어요. 뭐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런 어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플이나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러니까 배송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송 대행 앱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수수료 조금 내더라도 그냥 내가 편하게 내가 한글로 할 수 있는 이걸 좀 더 선호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생각나는 게 그 태블릿 PC에 케이스인데 키보드 달린 거 혹시 아세요? 아, 네네. 저도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저기 공장 출장 갔다가 그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쩌르쩌르. 거기서 F5키가 탈출해가지고 하하. 빠져가지고 공장 바닥 어딘가로 숨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할 이거를- 수가 없는. 그죠. 이걸 어떻게 찾아보려고 막 공장 바닥 막 그 더러운 데를 막 쑤셔보고 찾아보고 막 손 집어넣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살 수 있는지 그 한국의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거였는데 했더니 F5키 하나만은 안 팔고 다시 사야 된다 전체를. 전체가 막 10몇만 원 이러니까. 그래서 비싸다. 내가 이거 F5키 하나 때문에 10몇만 원 주고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혹시 이런 걸 외국에서는 팔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정말 어떤 키보드에 어떤 키만 딱 하나만이라도 그 미국에서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직구를 했더니 배송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좀 확실히 싼 가격에 한 2, 3달러 정도 줬었나? 배송비 때문에 조금 더 줬었나? 아무튼 그 10만 원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키만 하나 받아가지고 딱 꼈던 그래서 되게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훨씬 싼 거 맞아요. 9만 원 아니고 그냥. 배송비가 더 크고 막. 그랬는데 다음번에 키 하나 또 빠져가지고 배송비 또 내고 또 시켜요. 네, 그래서 그 해외 직구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걸 다시 살 뻔했습니다. 그러네. 네. 맞아, 그런 일 많아요 진짜. 그 아마존도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골라가지고 주문하려고 했더니 판매자가 한국 배송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네. 속상해요. 막 너무 싼 값에 잘 찾았어. 근데 한국은 배송 불가여서 배대지 써가지고 다시 받고 이게 엄청 번거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뒀고 이제 저는 특히 신발 그 발이 커가지고 한국에 그 신발을 찾기가 어려워서 살라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신발마다 한국 배송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한국으로 배송되는 제품하고 안 되는 제품이 나눠져 있어서
아마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건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죠. 한 5년이나 10년 뒤에는 막 국제 유통 혁명 이런 게 일어나서 막 세계 어디 판매자건 막 한국으로 다 배송해주고 이럴지도 몰라요. 5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발 사이즈 그래서 얼마입니까? 발 사이즈. 한국인이 발 사이즈요? 사이즈가. 발 사이즈 30cm 자보다 좀 큰가? 네. 300이 넘어요? 발이 점점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만 자라. 성장기에 아직도. 네, 제발 그만. 발 크면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발 고르는 재미가 인생에서 없어요. 그렇겠다. 나중에 정말 아무 물건이나 한국에서 다 살 수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요거 현지에서만 파는 물건이다 해가지고 사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래 거기서만 파는 거라서 다시 살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아무 때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중에 그 미국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 아니어도 유럽이나 뭐 캐나다에서 아마존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아마존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글로 배운 사랑처럼 그러면 사람. 아마존 고객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배운 아마존이죠. 네. 와. 아마존 로고를 보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아마존 영어로 써 있고 A에서 Z까지 이렇게 약간 웃는 입모양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A부터 Z까지 모든 상품을 다 팔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는 의미의 Everything Store로도 불리는 아마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 혹시 FAANG 팡이라고 해야 되나? 빵. 팽당했다. 네. 아무튼 FAANG 그 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2010년대 중반에 그 미국의 주가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5개 IT 기업의 첫 글자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럼 잠깐만 뭐요? F? FAANG. F는 페이스북일 것 예, 같고 맞습니다. A 애플 들어갈 테고 네. 오늘 아마존이니까 아마존 들어가고 그렇죠. N은 뭐지? 넷플릭스. 넷플릭스. 우와. 맞으면 뭐라고요? G. 구글. 우와. 딩동댕. 이분 다 천재네. 맞았어. 네, 역시.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팽에서 마가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해요. 마가? 그 미국 최대 시가총액 4대 기업 마가 MAGA 어디일까요? M M이 뭘까? 유명한 기업 마존. 마가니까 그다음 A가 아마존일 테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은 그대로 있고 네. 나머지가 애플이래나요? 맞습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북이 빠졌구나. 네. 이 팽하고 마가 두 용어에 다 포함된 기업이 바로 애플하고 아마존입니다. 네. 애플은 좀 친숙하죠. 저는 아이폰 쓰기 전에는 애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아이폰 3GS 때부터 계속 아이폰만 쓰면서 점점 맥북, 애플워치, 아이패드, 에어팟을 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애플바, 앱등이 애플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팽하고 마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인정. 그리고 사실 그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페이스북 친숙하죠. 엄청 친숙하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 저는 안 보는데요. 요새 보는 사람 주변에 엄청 많더라고요. 봐야죠.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그럼요. 네. 그 우리나라 그 다른 채널들을 넷플릭스를 통해 보시더라고요. 드라마 이런 거를 다. 구글은 유튜브 갖고 있잖아요. 구글하고 유튜브는 하루에 최소 3번은 접속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PC 운영 체제인 윈도우즈하고 그 문서 작성 툴인 MS 오피스를 만약에 내일부터 못 쓴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업무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마존만 좀 낯설지 않나요? 네. 덜 친숙하죠. 그러네. 근데 팽하고 마가에 연속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아까 아마존 제가 94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존은 1994년에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예스24, 뭐 알라딘 이런 거죠. 교보문고도 온라인 판매를 하긴 하지만 그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매장이 먼저 있고 네. 이제 나중에 온라인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판매를 먼저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는 둘 다 오프라인 매장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아마존은 처음에 인터넷으로 책을 팔다가 이제 점점 음반, 뭐 DVD 같은 영상 매체, 뭐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판매 상품의 종류를 이제 점점 늘려가더니 이제는 뭐 전자제품, 옷, 음식, 가구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온라인 만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 뭐 쿠팡, 지마켓, 11번가,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들도 그렇고 그 외국의 중국 타오바오나 뭐 일본의 라쿠텐 이치바 같은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들도 다 만물상이 됐긴 합니다. 물론 아마존이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커요. 그 일단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 점유율 탑 10을 보면 1위가 아마존이고요.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아마존보다 점유율이 낮습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네, 거의 어마어마하네. 독보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는 아마존이 그 중국의 알리바바의 한 1.7배 정도 됩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렇게 아마존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도 있고 추월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마존이 이렇게 크게, 그것도 약 25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약 25년 동안 얼마나 급성장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97년에 그 상장했는데 그때 주가가 18달러였대요. 오늘자 주가가 2,446달러니까 와, 금액만 보면 135배 정도 올랐어요. 어마어마하네. 94년에 그 아마존을 차릴 때 그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자본금 300달러, 그러니까 한 37만 원. 물론 이후에 부모와 친척 등 주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모은 돈이 뭐 한 200만 달러 정도. 그걸로 차린 회사가 약 20년 후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달러로 시작했어도 1조 달러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회사가. 원화로 치면은 25억으로 차린 회사가 약 25년 후에 1200조가 넘는 회사가 된 겁니다. 48만 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 매출을 찾아본 자료 중에 그 제일 초반 자료가 창업하고 3년 뒤인 97년 매출인데 97년 매출이 1.6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2천억 원. 바카스를 국내에 파는 연 매출이 2,200에서 2,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마존이 1997년에 1.6억 달러, 10년 뒤인 2007년에는 100배 정도 상승한 148억 달러, 그리고 또 10년 후인 2017년에는 또 100배 정도 상승한 1,779억 달러, 17년에 약 1,800억 달러 매출인데 17년에서부터 2년 뒤 2019년 작년 매출이 그러니까 2년 전에 1,800억이었다가 2년 만에 1,000억 달러가 더 상승해서 2,805억 달러라고 합니다. 원화로 348조 원 정도 되는 성장이에요. 아니 구멍가게 차렸는데 지금 20년 만에 재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엄청나서 감도 잘 안 와요. 그게 뭔 돈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돈 많이 벌었구나. 확실히 내 돈은 아니네. 그렇죠. 그 주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97년도에 상장했을 때 한 주가 18달러라고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한 2,400달러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액면 분할을 한 3번 정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100만 원의 한 주짜리를 이제 좀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뭐 25만 원의 4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식 수를 늘리고 싶거나 너무 비싸가지고 잘 거래가 안 될 때 주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 상장했을 때 한 주에 18달러라 그랬는데 이거를 액면 분할을 감안해서 그 값을 조정하면 18달러가 아니라 1.96달러, 그러니까 약 2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면 2달러로 시작해서 지금 2,400달러, 그러니까 1,200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존 주식을 사라. 아마존의 초기 주식을 한국 돈으로 어떻게든 500만 원어치만 사둡니다. 500만 원어치만 사두고 25년만 버티면 60억이 됩니다. 뭐 지금도 주가가 더 오르느냐 아니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주식 파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그쪽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주식 파케 아마존이 되게 많더라고요.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렇게 급성장했고 매출도 어마어마한 아마존의 순이익은 굉장히 낮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26조, 그리고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4.5배 정도 높은 1516조인데요. 삼성전자의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매출이 230조, 영업이익 28조. 아마존의 작년 매출이 348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반인 14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돈을 많이 버는데 나머지 돈을 다 어디다 쓰길래 그렇죠. 순이익이 그렇게밖에 안 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아마존의 연도별 매출과 순이익이 그 적혀 있는 그래프거든요. 이거 다 뭐 구글이나 뭐 쉽게 다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데 이거 보고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순이익은 네. 처음
2000년부터 그래프가 시작점이 1998년, 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이 2018년인데 순이익은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간 매출은 시작이 뭐 100억 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2,329억 달러까지 거의 포물선 이건 뭐라고 하지? 우상향 곡선. 네, 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모르겠다. 아주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상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매출이 2,329억 달러인데 네. 순이익은 100억 7천만 달러에 계속 머물고 있죠? 돈 겁나 벌었는데 실제 수익이 없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돈을 못 번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보면 박리담회를 어떻게 하면 누구나 너무 신기하게 느끼는 게 네.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순이익은 바닥이에요. 순이익은 그러니까. 바닥에 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순이익이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이런데 그 주가가 오른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네. 순이익은 최근에 조금 올라갔죠. 바닥에 있다가. 네. 재투자를 엄청 하나 보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아마존이 그 번 돈을 다 어딘가에다가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뒤로 횡령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재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매출 증가분을 과연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 네. 아마존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온라인 쇼핑할 때 뭐 최저가로 사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가격보다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혹시 있으신지? 최저가. 최저가. 1순위는 최저가죠. 최저가. 다들 아닌 것처럼. 아니 두루두루 보긴 하죠. 근데 최저가를 검색했는데 그 중에 뭐 언제 괜찮은 오는지, 거. 빨리 아, 오는지, 빨리 오는 요즘 거. 배송 속도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최저가는 안 사고 최저가에서 한 두세 번째 걸 사요. 왜요? 최저가 의심스러워서. 아, 맞아. 그런 경우가 있지. 이게 뭐 가짜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이 잘못됐거나 삐품이거나 뭐 이런 거. 리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리뷰도 오늘만 해도 뭘 사는데 최저가를 검색해서 그 위에 리뷰가 몇 개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 맞아요. 이걸 좀 몇 많이 명이나 보는 샀는지 이게 좀 맞아요. 약간 저 중요하고. 혼자 당하는 좀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그 뭐지 사진이나 그 제품 설명이 성의가 있으면 좀 더 아, 사게 그쵸. 돼요. 네. 거기에 대충 띡 올리고 땡 치면 이거는 좀 그쵸. 수상한데 근데 그것도 무슨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개 검색하면 어떤 사이트에서 포고 뭐 이런 데들이 보여요. 아, 얘네 자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단은 가격이 그럼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온라인은 가격 때문에 온라인을 사는 거죠. 그렇죠. 아마존의 전략 중 첫 번째는 경쟁업체 대비 저가 판매 전략입니다. 남들보다 싸게 파는 거죠. 근데 싸게 팔면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 우리말에 미치는 장사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파는 건 없다는 얘기인데 아마존의 저가 판매 전략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일단 미치고 팔아서 고객을 모은다. 그다음에 그렇게 모인 고객에게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면 고객들이 다른 데서 안 사고 아마존에서 계속 산다. 뭐 이런 거죠. 이익이 생기면 그걸로 고객 서비스 확대 사업하고 신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경쟁자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이 아마존에 오고 또 최고의 고객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데서 못 사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돈 벌어서 더 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처음에 시작한 게 도서 판매였으니까 책을 어떻게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도서 판매 시장을 점유했던 미국의 큰 기업은 반스 앤 노블, 보더스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반스 앤 노블 매장에서는 뭐 자료마다 좀 다른데 뭐 13만, 20만, 25만 종의 책을 팔았대요. 근데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많은 230만 종의 더 많은 종류의 책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 임대료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 판매업체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었는데 이익을 남기지 않는 노마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업체보다 최대 40%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 아마존은 당시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는 베스트셀러 같은 책만 갖고 있고요. 나머지 책들은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아마존이 그 도서 출판 유통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책을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배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낮은 가격 외에도 그 온라인이니까 빠른 도서 검색, 그다음에 도서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온라인 매장에서 책을 살 고객을 아마존으로 보내주면은 수수료를 주는 마케팅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에 인터넷으로 책을 팔기 시작하고 약 1년 뒤 96년 인터넷 쇼핑몰 최초로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끌어모으기에 성공한 거죠. 그 2000년에 해리포터 4권이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해요.
아마존은 이 책을 팔 때 한 권당 $5씩 아마존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쇼핑몰보다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팔았을 텐데. 그랬더니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아마존에 몰려서 25만 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장은 손해지만 일단 고객을 끌어모으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일단 손해여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그런 전략이고,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그 큰 기업이었던 보더스라는 업체는 2011년에 파산했고요. 반스앤노블은 기업 가치가 5분의 1로 줄었다가 타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점유해온 기업이 아마존의 등장으로 결국 망한 거죠. 도서 판매에 성공한 아마존은 97년에 물류창고도 짓고 주식도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 나서서 이제 음반도 팔고 DVD도 팔고 게임도 팔고 점점 파는 상품의 종류를 넓혀나가게 됩니다. 아마존은 진출하고 싶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M&A, 인수합병을 시도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발 판매 쇼핑몰인 자포스도 인수하고, 실시간 게임 방송 중계 플랫폼으로 유명한 트위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네, 요새 그 유튜브에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약간 대항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생방송 스트리밍은 유튜브보다 트위치가 그 점유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3년 전에는 그 미국의 유기농 식자재 마트로 유명한 홀푸드 마켓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사업에서도 저가 전략을 시도했는데 아직은 경쟁업체인 월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아마존에 잘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 어마어마하죠. 네. 아, 그리고 한때 아마존이 유아용품에 관심이 생겼었나 봐요. 아마존 맘이란 아마존 엄마, 아마존 맘이라는 브랜드로 당시에 다이퍼스닷컴이라는 유아용품 사이트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때도 다이퍼스닷컴을 결국엔 인수하는데 이때도 저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지배자인 다이퍼스닷컴보다 30% 싸게 파는 거예요. 30%. 네, 그걸 보고 다이퍼스닷컴이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은 가격을 더 내리고. 출혈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치킨 게임이죠. 구글에다가 광고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이퍼스닷컴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아마존 맘이 먼저 떠요. 광고를 많이. 네. 그래서 결국은 2010년에 인수를 합니다. 아마존이 목표로 딱 선정을 하면 망하거나 인수되거나 이런 무섭다. 그렇죠. 이런 현상을 네. 나를 목표로 잡았다 싶으면 그냥 얼른 팔아야 되겠다. 아, 출혈 그쵸. 경쟁하기 위험하죠. 전에. 좀 비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비쌀 때 제값에. 팔아야겠네. 그렇죠.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목표로 선정하면 망하거나 인수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 to be Amazoned 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결국은 아마존이 된다. 그렇죠. 직역하면 아마존 되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사용할 때 의미는 아마존에게 당했다. 아마존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요. 아마존에게 위협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뉴스 헤드라인으로 Who is the next to be Amazon? 그러니까 아마존 때문에 다음에 망할 그러니까, 차례는 누구인가? 이런 필링 투어. 뉴스 헤드라인이 필링 투. 아마존 때문에 맞아요? 아마존 때문에 아니, 이게 바램 바라는 얘기한 거죠. 거예요, 바램. 그렇게 그중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뭐 영광이죠. 뭐 사실. 고맙습니다. 아니, 거기는 이제 아마존이 눈독 너무 들이면 바로 웃겨. 팔 거야, 그죠? 네, 그 묵사발님이 아니라 묵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필링 투어. 아마존이 경쟁하러 오면은 이게 넙죽 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에서 그런 아마존 때문에 망할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이런 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배자가 된 다음에 이북 전자책 사업도 시작합니다. 그 기존 출판사에다가 종이책 말고 이북도 내라고 막 하고 가격도 막 낮출 것을 강요하고 반항하면 보복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되게 무섭겠죠. 말을 안 공격적이 듣는. 돼요, 되게. 그렇죠. 이렇게 이북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2007년에 킨들이라는 이북 맞아요. 리더, 맞아요. 전자책 단말기를 아마존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슈였죠. 그렇죠. 또 이게 9만 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킨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킨들용 전자책 판매를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전자책 살 수 있으면 전자책 사는데 어떠세요? 전자책 네, 선호하세요? 좀 보고 있어요. 나는 종이책이 좋다. 저는 아직도 종이책이 종이책이 좋아요. 훨씬 좋죠. 저는 모든 걸 다 영화로 확인합니다. 이 책이 영화화 됐나? 소설 다 영화 나온 것만으로 그냥. 전자책이 편리하긴 확실히 편리한 게 그 일단 서가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쵸. 리더 하나만 가져가면 수만 권의 책을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맞아. 좀 편하긴 정말 편해요. 근데 저는 종이책을 읽는 그 느낌을 아직 포기를 못 해가지고. 종이 넘긴 느낌. 네. 저는 낙서하면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옆에 메모하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는 구독해서 보는 전자책 보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은 진짜 확실히 누구나 맞아요. 아시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내 서재에 옮겨가지고 그때그때 볼 수 있는데
한 권을 다 보는 게 힘들어요. 일단 눈도 불편하고 그만큼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뭐 킨들처럼 전자책 보는 스마트 기기를 또 추가로 사자니 그것도 일이고 불편함이 여전히 있죠. 잘 보시는 분들은 되게 활용 잘 하시던데요. 그래서 읽어주는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오디오북. 오디오북 그 맛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 차이. 장단점이 있죠. 요즘 젊은 책마다 세대들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전자책 살 수 있으면 똑같이 종이책 있고 전자책 있으면 요새 전자책 삽니다. 요즘에. 무거워 들고 맞아. 다니면서 많이. 그리고 종이책은 보다가 그거 어디였지 하고 막 오늘도 막 그거 어디였지 맞아요. 하고 막 한참 앞에부터 찾아보고 있는데 검색하기 좋아서 저는 뭐 딱히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책장을 또 하나 새로 샀는데 그 책장이 산지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다 채워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제 전자책으로 가야겠다. 나 이러다가 책에 눌려 죽겠다. 와, 책을 진짜 많이. 아니 진짜 많이 버렸어요. 정말 중고 시장에도 많이 팔고 주변에 나눠주기도 많이 나눠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늘어나요. 이거 선입관 늘어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이 사나? 무슨 훔쳐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네, 아무튼 아마존은 종이책과 전자책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서비스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료 회원 서비스인데요. 1년에 $119 내거나 월 12.99달러, 13달러 정도 내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보니까 혜택이 총 63가지인가 그렇다는데 와, 많다. 주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일단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 배송비가 무료이면서 이틀 내에 배송해 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유료 회원이 됐는데 2일 안에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 우리는 당일 배송 막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주문하면 오는데. 좀 이따 갖다 주는데. 아니 그쵸. 한국에서도 그 유료 회원 가입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맞아. 무료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한국 물류 번쩍 회사들에서도. 배송인가 그런 거. 아마존 안 되겠네. 한강보다 못하네. 이게 우리는 땅 크기가 미국에 비하면 되게 작아서 배송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배송으로 하면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원래.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걸리는 게 이틀 만에 무료로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의 네. 어떤 특징도 있죠. 그러니까 물류도 잘 깔려 있기도 하거니와 네. 사람을 갈아서 배송을 시키는 거의 뭐 그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 네네. 정말 택배 기사님들 갈아가며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고맙습니다. 그 다 이렇게 이틀 만에 무료 배송되는 건 아니고 프라임이라고 표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쿠팡 로켓 배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이걸 벤치마킹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 번쩍 배송인가? 그 로켓 배송 쿠팡 안에서도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구독하면 더 빨리 갖다 주는 거 있어요. 네. 아침에 몇 시까지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갖다 줘요. 네네 맞아요. 그 프라임 표시된 상품 중에서 가장 빨리 배송되는 상품이 아마존 프라임 나우에 해당되는 상품인데요. 지불하면 2시간 이내에 와. 신선식품, 가전제품, 선물류까지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선물 좀 특이하지 않나요? 내가 깜빡한 거야 선물을. 그러니까 빨리 좀 선물을 받아줘야 돼. 와, 그런 너무 때 이제 그거 사용하고 싶다. 그쵸, 그쵸. 거기로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거기로 선물 줄 사람한테 받아서 갖고 가겠죠. 다 되겠죠? 그 사람한테 직접 주든지. 나한테 줘. 내가 주문하고 나한테. 아, 또 우리나라에 내가 그 받아. 꽃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2-3시간에 가거든요. 그게 비싸네. 전국 유통망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급하게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꽃다발이에요. 축하 꽃다발 뭐 이런 거. 꽃박스라든지 무슨 기념일인데 까먹은 놓친 거야. 거야. 까먹은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라도 하는 거 기특하죠. 아, 네. 이용 좀 하세요, 사람들. 여러분. 네, 이렇게 빠른 배송 외에도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아직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넷플릭스도 안 보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안 봐가지고 부족하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갈아탄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2개를 다 가입하면 그 완전 집순이가 가능하다 뭐 이런 분도 디즈니가 계시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아. 안 돼요 또. 디즈니가 디즈니. 이제 엄청난 또 디즈니가 오기 때문에. 또 혜택이 뭐가 있느냐?
아마존 뮤직에서 제공하는 200만 곡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되게 좀 네. 솔깃하더라고요. 200만 곡이 좀 작다 싶으면은 $8 더 내면 5천만 곡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5천만 곡. 200만에서 5천만으로. 아니, 평생 팔다가 더 다 내야겠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다? 아무튼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면 일단 200만 곡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킨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PC에 킨들 소프트웨어를 깔고 매달 한 권의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무제한 사진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프라임 포토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서비스 청취도 가능하고 핫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세일 그런 것도 일반 회원보다 30분 먼저 이용할 수 있고 우와. 뭐 대규모 할인 행사인 좋다.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우리도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 아니야? 아, 교민들 내석을 하나요? 한국에 진출하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득이 많은지 2018년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었고요. 미국 가정의 44%가 가입을 했대요. 재가입률도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좀 무섭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만 들어도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의 나라 얘기니까 지금 그쵸? 근데 좀 약간 하고 싶어. 전 좀 약간 무서워진 게 네. 그 서비스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냥 네. 쇼핑을 조금 싸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삶의 아주 많은 영역을 전반에 아주. 근데 내가 돈을 내고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체는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존 프라임의 영상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늘어나겠죠.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 구독하던 걸 끊고 이걸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포석을 엄청 많이 깔아놨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인간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거대 기업으로서 맞아요. 얘네가 한번 마음 잘못 먹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 2018년에 가입자가 1억 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가입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절반이 그냥 쑥 늘었네. 베조스 회장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라임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가입하지 않는 게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이 실현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안 쓰면 바보 소리 듣겠는데요. 다음은 아마존의 배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풀필먼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요새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물류 유통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의 의미는 뭐 이행, 완수, 달성 이런 뜻인데, 풀필먼트. 네, 제가 발음이 구려가지고 풀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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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죠 둘 다. 네네. 아, 존조님 때문에 팟캐스트는 거기 안 들어가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 연습을 더 해서 콩글리시를 읽어야겠다. 풀필먼트. 네. 아, 풀필먼트. 와닿네요. 확 온다. 네, 원래 단어 의미는 이행, 완수, 달성 이런 뜻인데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고객의 주문 처리를 만족스럽게 한다. 또는 고객 만족이구나. 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골라서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배송보다 더 고객을 만족시키는 배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물건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만족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좀 느렸다. 그러면은 그걸 좀 빠르게. 뭐 기존의 포장이 좀 별로였다. 그럼 그런 포장을 잘. 뭐 아니면 기존에 했던 어떤 유통 구조를 좀 그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비용 절감한 걸 고객한테 돌려준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고객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주문한 상품이 빨리 잘 포장돼서 오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빠른 배송하고 관련해서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배송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 얘기는 우리한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의 풀필먼트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쿠팡이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쿠팡이겠네요. 그렇죠. 요새 빠른 배송하면 네. 떠오르는 곳 쿠팡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을 하면 판매자로부터 상품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죠? 저희가 최근에 녹음할 때 마이크에 잡소리가 들어가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끼우는 스펀지를 구매했는데 그걸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데서 마이크 스펀지를 주문했어요. 그럼 일단 주문이 판매자한테 알림이 가겠죠? 그리고 판매자가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포장하고 누구한테 주죠? 택배. 택배 회사한테 주죠. 그럼 택배사 그걸 받아가지고 택배사 물류창고에다가 갖다 들어갔다가? 놓고 우리 집 가까운 택배 지점 영업소로 오고 기사님이 배송하면 내가 받죠. 네. 이게 그동안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언제 오죠?
내일 아침. 저녁? 내일 저녁. 뭐 내일 이틀은 네. 어떻게 걸리죠? 빠르면 그렇죠. 내일 이틀 걸리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마이크 스펀지 필요해서 주문하면 기대하는 게 내일 저녁에는 네. 오겠지. 맞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정도. 근데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어떻게 되죠? 모레 아침. 그렇죠. 판매자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문하면 판매자가 주문을 내일 내일 아침에 거죠. 확인을 하고 포장해서 보내면 우리는 그다음에. 내일 모레 네. 주문하고 그 이틀 뒤에 받겠죠. 오늘 아침에 주문해서 오늘 저녁에 받기 어려운 제일 큰 이유가 어쨌든 택배사 과정이 물류 있으니까. 창고에 하루 정도 갔다가 오니까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면 요새 쿠팡이 하는 로켓 배송, 로켓 와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까요?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오고 밤에 그러니까 자정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 날 오고 뭐 오후 7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전에 오고 바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오면 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온라인 쇼핑몰이 재고를 온라인 쇼핑몰 창고에 직접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자기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배달하는 거죠. 그 전에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몰의 그 판매자와 네. 그다음에 그 운송을 해주는 물류 업체가 별개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판매자와 물류 배송 업체 역할을 한 업체가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건도 내가 갖고 있고 배송도 내가 해주고 쿠팡맨이라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 쿠팡맨하고 쿠팡 자체 배송 트럭 보고 신기했던 게 왜 저기는 택배사를 통해서 안 하지? 그랬는데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빨리 배달하려고. 심지어 택배사는 주말에 쉬잖아요. 네. 쿠팡맨은 주말에도 배송을 해가지고 토요일 낮에 주문하면 일요일 오전에 물건을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빠릅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센터는 2014년에 27개였는데 작년 2019년에는 168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고객들이야 빨리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점점 늘어나서 좋은데 쿠팡은 현재 계속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그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내는 기업이 많은데 그 유독 쿠팡이 적자가 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쿠팡을 위메프랑 비교했을 때 거래액은 쿠팡이 2배가 많은데 적자는 20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자가 1조 7천억이라느니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인수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2019년에는 적자가 좀 줄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쿠팡도 가격을 싸게 그다음에 빨리 배송해서 일단 고객을 우리로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전략이겠죠. 아마존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마존처럼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그 자본력에서 뒤져서 망할 것이냐. 근데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거기다 투자를 해놓은 상태니까.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넣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계속 넣다 보면은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가 평정할 거니까 계속 넣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다가 결국 다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아직은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아마존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초기에 거의 20년 동안은 순이익을 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쿠팡이 과연 한국의 아마존이 돼서 고객들을 장악한 다음에 독보적인 시장 점유를 할 수 있을지 많은 20년 사람들의 정도 버텨봐야 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근데 아마존을 보고 그 좀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성공 사례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쿠팡처럼 아마존은 진작에 엄청난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미국 곳곳에 세우고 수많은 트럭과 트레일러로 배송도 직접 하는 등 풀필먼트 시스템의 선두주자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풀필먼트 센터에서 빨리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이 재고 중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일이 찾는 것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했고 키바 시스템즈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는 키바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오디오로만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웃긴다. 로봇이 필요한데 로봇을 사오는 게 아니라 로봇 회사를 사버렸어. 자, 아마존 스타일이다. 공기청정기네. 공기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그 와. 트레일러 같은 로봇이 아주 작게 생겼는데 얘가 그 물건이 쌓여 있는 그 매대라고 하죠. 그런 이렇게 선반 같은 거를 통째로 얘가 그냥 알아서 옮겨주는 거네요. 배송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센서로 다 하잖아요. AI 네네. 딱 해가지고 어디에 뭐 있는지 딱딱 알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게차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가서 물건 상자를 한가득 퍼오는 이런 지게차 역할을
로봇이 센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물건 가져와라 하면 갖고 오고, 근데 로봇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겠네요. 보니까 사람하고 로봇이 그 작업 여경이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 어떤 필요한 지점까지 운반하는 것은 로봇이 다 하고, 사람은 로봇이 가져가기 편하게 쌓아주고 로봇이 갖고 오면 선반에 이제 딱 맞게 넣고 이 정도만 딱 하네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냥 유튜브에 아마존 키바 이렇게 치면은 네. 영상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어요. 키바라는 로봇이 네.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쓰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걔가 그 센터에 한 3,000개 정도 로봇이 일한다고 하고요. 물건을 쌓은 탑 같은 거, 아까 매대라고 하셨는데 물건을 쌓은 매대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로 이고 납작한 로봇이 배송 직원한테 갖다 줍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고객이 가지러 주문한 다녀야 거를 가지러 다니는 건데 바뀌었어요. 로봇이 사람한테 이거 주문 들어왔어 하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그리고 그럼 이제 키바 로봇이 보따리 장수처럼 물건을 담은 이동장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배송 직원한테 주는 거죠. 로봇이 145kg이라고 해요. 무겁죠? 근데 얘가 들 수 있는 게 340kg 정도 들 수 있대요. 이 로봇을 활용해서 전에는 90분 걸리던 작업이 15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5년 전 영상인가 그래요. 지금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로봇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되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버가 자기 차로 남는 시간에 운수업을 하는 거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 아마존도 2015년에 아마존 플렉스라는 일반인 배송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플렉스는 상품 배송을 자차를 가진 개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보다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겠죠. 아마존 입장에서도 개인 배달원이 배송지에 가까운 경우에는 개인한테 배달을 맡겨서 배송 비용도 줄이고 배송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배민에서 하고 있는 그 배민 라이더 중에 배민 커넥터. 배민 커넥터라고 해서 자전거. 개인, 자전거로 자기 자전거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쿠팡 플렉스가 있고요. 이거 아마존은 플렉스 똑같이 따라했나 봐요. 쿠팡 플렉스는 자차로 그 택배를 배달하는 거고 배민 커넥트 일반인이 도보나 자전거나 뭐 킥보드나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로 원하는 날짜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배송하는 거죠. 요새 그 저희 집 근처에 일반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택배 상자를 가득 싣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지 했는데 저게 그 일반인 배송이었나. 제가 아는 분이 네. 그거 일을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하나? 하여튼 하시는데 고객 그 불만 접수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원조를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원조 뭐였냐면 그 실버 지하철 택배 있잖아요. 그게 원조가 아닐까. 훌륭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자, 다음은 FBA, Fulfillment by Amazon입니다. 네. 내가 어떤 상품을 한국에서 팔았는데 만약에 대박이 났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해외에 팔아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망해요.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홈이랑 그다음에 그 뭐지 애기들 업어주는 포대기랑 완전 대박 났다는데 아마존에서 완전 잘 나간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 판매자라고 생각했을 때 해외에 팔고 싶어도 팔 방법이 막막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유럽에 어떻게 팔아? 미국에 어떻게 팔아? 걱정 마십시오. 아마존이 있으니까요. 그 아마존에 입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마존은 고객이 주문했을 때 재고를 그 직접 풀필먼트 센터에서 고객한테 배송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 기능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상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팔려는 상품을 아마존에 등록을 하고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보내놓으면요. 주문이 왔을 때 상품을 아마존이 선별하고 포장해서 이미 그들이 구축한 뛰어난 유통망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오픈마켓 같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사는데 어떤 물건을 전 세계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존 셀러로 등록을 하고요. 아마존 FBA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 들어온 전 세계 고객들이 내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마존이 알아서 그걸 해외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군데만 보내놓으면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마존에만 보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미국에 어디 주소 써가지고 막 우체국에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팔아봐야겠다. 하고 싶은 거 수수료 생겼어. 얼마나 받는 거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이분들은 다 적자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을 것 같아요. 아니 적자로 하는 게 고객들한테 작게 받는 거지 그 셀러한테 수수료를 싸게 주지는 않을 것 모든 같아요. 거에 아니 지금 그래도 투자를 전 세계인데 하는 저 거니까. 고객이 몇 명인데 저는 팔래요. 판도라님께서 한번 해보시고 네. 수수료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아마존 FBA로 검색하면 창업한 분들의 사례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에게 다음 배송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드론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 프라임 에어. 아마존은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소형 비행 물체 있죠. 그러니까 그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합니다. 아까처럼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묘사해 봐 주십시오. 그 혹시 탑기어 자동차 영상에 제레미 클락슨이 나오는 건데 이거 재밌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 딸내미가 그 축구화 왼쪽만 잃어버렸대요. 맛있게 먹고 있네요, 걔가. 걔가 망가뜨렸어. 아, 이럴 때 아마존에 그거 한 켤레를 주문을 딱 넣는데 30분 안에 배송되는 그 조건으로 주문을 하면 된대요. 근데 한 켤레만 아니 팔아? 한 켤레만 파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 한 켤레라니까요. 한 켤레. 한 짝이 아니고 한 켤레. 죄송해요. 한자 혼났어. 꾸중 들었어. 그러니까. 집중하겠습니다. 그 주문을 하면 어쨌든 이제 그 드론 형태의 비행 물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최대 24km까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장애물 같은 것도 알아서 감지해서 회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도착 확인 문자도 보내주고. 아, 저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놀라운 게 지금 그 드론이 착륙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드론을 착륙시킬 때 안전하게 박치기 안 하고 착륙시키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드론이 알아서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여기다가 해주세요 하고 아마존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놔뒀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딱 맞춰갖고 딱 내려와서 물건만 기술입니다. 싹 놓고 딱 가네요. 기술력. 그렇죠. 여기 나온 드론이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 드론이 멋있겠네요. 탐나네. 저는 운동화. 축구화? 요거는 아마존 드론 광고 중에 꽤 재밌다고 생각되는 거였는데 그 제레미 클락슨 탑기어에 나온 사람이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 제레미 클락슨 이렇게 검색하면은 영국의 어떤 가정에서 딸의 운동화를 딸이 축구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집 강아지가 운동 한 짝을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렸어. 네. 나중에 어떡하지 하다가 아마존 그 프라임 에어에다가 딸의 운동화를 주문하니까 아마존에서 드론을 통해서 바로 운동화를 그 집 마당에 내려주고 갑니다. 지금은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아직 안 된대요. 이게 한국은 규제가 많아서. 영국에선 해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영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뭐 하고 있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도심은 워낙 네. 걸리는 그 고층 빌딩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영국에서도 좀 시골 지역 이런 데 한다고 하고 아직 막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배송 서비스처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뭐 한 10년, 5년 뒤에는 정말 누구나 이렇게 드론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막 시골이고 이런 데서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 도심에서 물류가 막 가까우면 잘 되어 있지 않은. 네, 그냥 뭐 사기도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저런 그치. 데는 차 없으면은 어디 뭐 하나 쇼핑 가기도 맞아요. 힘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약간 복지 개념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도농 간의 어떤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마존의 그 상상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가지 못하게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고객 우선을 넘어서 고객한테 집착한다는 말을 할 수준인데요. 손님은 왕이다 하는구나. 근데 그런 말이 이제 좀 말뿐인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아마존이 어떻게 고객한테 좋은 집착을 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마존에서 비디오 게임기를 주문했습니다. 충분히 일찍 주문했는데도 2부 3일 전까지 아들을 위한 선물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미국은 배송이 느려서 3일 전에 다시 주문하면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물류 대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부 3일 전에 다시 주문을 하면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선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빠가 아마존 배송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배송이 끝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받고 훔쳐간 거죠. 아빠는 아마존에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새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아마존은 바로 빠른 배송으로 다시 비디오 게임기를 보내줬습니다. 모든 손실을 아마존이 감당하고 게임기는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선물로 잘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이 아빠는 앞으로 어디서 물건을 살까요? 아마존에서 사죠. 그렇죠. 두 번째 예시. 한 할머니가 아마존에 찻잔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옮기다가 실수로 한 개를 깨뜨렸어요. 할머니가 아마존에 하나만 구매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하필이면 낱개로 구매가 안 되는 상품이었나 봐요. 아마존의 고객 상담사는 할머니가 그동안 아마존을 잘 이용한 프라임 회원인 거를 알고 나서 다시 그냥 세트를 할머니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보통 반납.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읽어보니까 그냥 다 가지세요. 가지라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또 문제.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문제. 이 할머니는 앞으로 물건을 어디서 살까요? 아마존. 그렇죠. 애마존. 애마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또 그 인공지능이나 분석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 사람의 그 구매 패턴, 뭐 한 달에 반품을 5번 했다, 뭐 이러면은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일도 보내고, 심각하게 좀 악용하는 사람은 바로 그 계정을 정지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시는 다 그냥 미국 뭐 외국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구매한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건은 잘 기억 안 나니까 핸드폰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 언락폰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에서 그 파는 스마트폰인데 이제 할인하길래 그 사가지고 한국에 써야겠다 하고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폰을 딱 받았는데 한국에서 개통이 안 되네. 네, 그런 폰도 그 있죠. 나라별로 뭐 통신 주파수가 좀 다를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폰이 원래 50만 원인데 내가 산 이유가 한 40만 원에 할인해서 이제 싸게 해가지고 샀다고 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40만 원을 그냥 날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중고나라에 올린다고 해도 한국에서 쓰지 못하는 폰인데 이게 뭐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존에 메일로 사정을 이야기해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그 환불하는 배송비가 엄청 나오겠죠. 그러게요. 오고 가고만 해도 40만 원 넘겠다 이러다가는.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답변이 왔는데 당신은 소중한 고객이니까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배송비도 아마존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입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 미국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핸드폰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항공 운송이 안 되고 선박 운송을 해야 되는데 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좀 이거 그냥 너무하다. 귀찮잖아요. 진짜. 내가 배보다 배꼽이 네, 커. 미국에 이거 보내려고 막 뭐 선박 운송하고 막 보험 들고 이 정도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아마존에 이런 상황을 다시 이야기했대요. 했더니 아마존이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리뷰를 좀 잘 남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환불을 해줬대요. 환불해줬는데 그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환불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할인이 끝나가지고 다시 50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 50만 원으로 환불해줬대요. 가격으로. 이득 봤어. 네. 그리고 그 폰은 어떻게? 그냥 고객 가지세요.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뭐 그걸 뭐 나중에 다른 나라에다가 그래요. 뭐 팔 수도 있다고. 홍콩에 갖다 팔면 되죠. 돈 못 벌만 하네. 그 아마존이 고객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더 있습니다. 아마존은 예측 배송, 미리 배송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의 구매 패턴, 위시리스트 같은 걸 분석해서 고객이 주문하면 최대한 빨리 배송할 수 있게 고객 근처 물류센터에다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미리 고객이 주문할 것 같은 물건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거 정기 배송을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쯤 되면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 엿장수님이 딸기 우유를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 생딸기 우유를 맨날 먹어. 근데 엿장수님 동네에서 그 딸기 우유를 먹는 사람은 엿장수님 딱 한 명이야. 그래서 아마존이 그걸 이렇게 계속 갖다 주다가 아, 엿장수님이 딸기 우유를 매일 먹는구나 해서 미리 딸기 우유를 엿장수님 근처 물류센터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엿장수님이 아, 오늘은 딸기 우유가 안 땡기는데 생망고 우유를 먹어야겠다 하면서 망고 우유를 갑자기 주문합니다. 그 아마존은 갑자기 당황했어. 딸기 갖다 놨는데. 아마존은 갑자기 망고 우유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딸기 우유 갖다 놨는데. 어쨌든 망고 우유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망고 우유를 엿장수님한테 갖다 주겠죠? 네. 그러면 생딸기 우유는 어떡하죠? 이게 아무도 안 사잖아. 이 이제 동네에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네. 좀 이따가 문제 낼게요.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에서는 엿장수님밖에 안 먹어서 줄 사람도 없고 다른 데로 반송하자니 이게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와. 그러면 둘 다 아마존은 주나요?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아, 내가 맞추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손 안 드시면 안 되죠. 끼어들지 마세요. 너무 제가 하려고 기뻐갖고 둘 다 그랬다고요. 주는 것 같아갖고 막 끼어드신다.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마존은 이렇게 할 겁니다. 망고 우유를 엿장수님한테 배송하면서 딸기 우유도 줍니다. 그럼 엿장수님이 이거 뭐지?
내가 안 시켰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고객 감사 무료 선물입니다. 와. 그냥 드십시오. 늘 먹던 거니까 같이 먹어 이렇게요. 와 감동이다.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이 이야기 속의 엿장수님은 앞으로 물건을 어디서 살까요? 아마존. 그렇죠. 아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존은 고객 집착은 정말 그 무서운 곳입니다. 그 아, 진짜 무서워 약간. 네, 너무 집착이라고 나의 부를만 모든 하죠. 것을 다 가지려 하는 것 같아. 넌 나에게서만 사! 막 이런 느낌이에요. 살만하죠. 이렇게 해주면. 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사업 중에 순이익이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많이 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지 다른 일을 하는 회사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AWS의 매출은 100억 달러를 넘었고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7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의 다 이걸로 버는 거예요. 100 벌면 100 중에 77을 아마존 웹 서비스로 버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그 시장 점유율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아마존이 1위입니다. 1위가 아마존,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 4위가 IBM인데 2위, 3위, 4위를 다 합쳐도 아마존의 점유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이미 지배자 위치에 올라와 있고 아마존한테는 굉장히 효자 사업인 거죠. 아마존이 아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거는 아마도 이 AWS가 버텨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들어올 구석이 있으니까 딴 것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AW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거든요. 클라우드 하면 보통 뭐 생각나세요? 구글 드라이브,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문서나 사진, 뭐 일정 같은 거 이렇게 저장하고 공유하고 뭐 어디서나 그 파일에 이렇게 접근하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AWS는 그런 개인 고객보다는 기업 고객을 위한 클라우딩 서비스입니다. 그냥 개인 사용으로 굳이 비유를 들어보자면 왜 고사양 PC 게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3D 게임 같은 거. 네. 이거 집에 있는 뭐 사무용 컴퓨터로 하려면은 못하죠. 못하죠. 게임이 아이고, 버벅거려가지고. 난리 나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고사양 PC를 내가 사자니 비싸죠. 막 한 200만 원 하고 그래요. 넘는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요거 고사양 PC 게임을 뭐 딱 한 열흘만 할 것 같아. 그러면 돈 주고 비싼 PC를 안 사고 PC방에 가죠. 그냥 PC방에는 고사양 PC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가가지고 PC방에서 열흘만 요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서버 PC도 사고 저장 장치도 큰 거 달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 거를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상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버가 다운되죠. 그러면 서버를 확장해야죠. 또. 네, 그 기껏 돈 주고 서버 샀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됐어. 그럼 또 웹사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서버를 또 사요. 저장 장치 또 사요. 그래서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잘 안 와. 아 망하네. 그러면 너무 아깝네. 이게 순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 거죠. 장비 늘린 거를 뭐 중고로 다시 팔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고로 팔아서 기껏 손해보고 팔았는데 다시 고객이 또 몰려. 그러면 또 서버가 다운돼. 그럼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대량의 서버, 저장 공간,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원하는 기업에게 원하는 만큼 대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서버 임대 사업이네요. 그쵸. 자, 별책 프로기 상품을 파는데 AWS를 사용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가 파는 상품이 한 5,000명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박이 터져서 5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AWS가 별책 프로 페이지가 고객이 몰려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알아서 서버를 증설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게 장비를 막 안 사도 되고 아마존이 대응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용하기 되게 편리하겠죠. 신경 안 써도 되네요. 그러니까 특히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 이용하기 되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AWS 기업 누가 있느냐? 넷플릭스, 나사, 어도비, 에어비앤비, 삼성, LG, SK, CJ, 아시아나, KBS, 다음카카오, 미래에셋, 하나투어, NC소프트, 넥슨, 아프리카TV, 요기요가 다가 아니고요. 엄청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대부분이 그럼 이거를 AWS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괜히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 점유율의 1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클라우드 사업을 갑자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이게 재밌습니다. 시작은 이랬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명절이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팔지 못한 재고를 할인 판매하는 거죠. 네. 그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할인 행사 아니면 뭐 인기 신제품 이런 때는 사이트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잖아요. 아마존은 이제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뭐 열리지 않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해 놨다고 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빠르게 아마존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고. 근데 그런 대목이 아닌 기간에는 이 인프라가 남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방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디 사용할 곳이 없을까 하다가 필요한 기업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유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대박 났고요. 완전 이거 우버나 뭐 이런 것처럼 남아도는 자원을 돌려 쓰는 거네요. 공유하는. 아마존에 대해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흥미있었던 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묵사발님,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진열대에서 꺼내서 가방에 넣고 그냥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컹철컹. 도둑. 경찰한테 쫓기겠죠. 네. 하지만 아마존의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 고라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알아서 이 사람을 감지해서 이 사람이 그쵸. 갖고 나오는 물건을 뭐뭐뭐를 갖고 나왔는지 매대의 무게나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나갈 때 자동으로 미리 정해놓은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마존 고는 계산대가 없는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진열대에서 집어서 고 하면 되는 겁니다. 고객이 스마트폰에 아마존 앱 깔고 QR코드를 찍고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집어서 그냥 나오면 알아서 신용카드 결제가 됩니다. 천장에 달린 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집어가는지 분석해서 청구하는 거죠. 계산대에서 길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계산원이 없어도 돼서 운영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왠지 한국에서도 곧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뭐 이런 거네요. 있죠. 무인마트. 최근에 집 근처에 그런 무인마트가 하나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자판기만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자판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원하는 걸. 근데 아마존 고랑은 완전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자판기에서 진열대만 바꾼다면 아마존 고랑 똑같은 건 거잖아요. 근데 자판기처럼 여러 번 결제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집어들고 나오는 거죠. 제가 재미있었던 또 다른 아마존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볼게요. 뭐 그제도 저녁에 냉장고에 제로콜라가 없어가지고 귀찮지만 슈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제품을 써보다가 나는 이게 맞아 하면서 이제 고른 거 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할 때 물건이 다 떨어지죠.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2015년에 아마존은 대시 버튼을 출시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을 말씀드리면 세탁기에 이렇게 버튼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게 세제 브랜드인가 봐요. 그쵸, 세제 브랜드. 타이드. 손가락 크기의 플라스틱 모양인데 그 모양은 그 육상 트랙처럼 이제 네모하고 원을 합친 형상이고 그 상품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누를 수 있는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대시 버튼은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서 냉장고에 콜라나 맥주 대시 버튼을 붙여놓고 콜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누르고 맥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누르고 세탁기에 세제 대시 버튼을 붙여놓고 세제를 다 써가는 것 같으면 누르면 원클릭 주문이 됩니다. 그럼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의 대시 버튼을 사서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곳에 놔뒀다가 생각나면은 아마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은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자동 주문. 버튼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존이니까. 내가 자주 사는 물건이면. 고객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걸 한국에도 쓴다 그러면 아마 엿장수님은 그 생딸기 우유 대시 버튼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집안 곳곳에 붙이면 안 돼. 큰일 나죠. 큰일 나요. 화장실에서 배탈 나요, 배탈. 그러니까 화장실엔 휴지 버튼, 뭐 그쵸. 비누 버튼 이런 거 붙여놓고 그럼 되겠네. 맞아요. 아기 있는 집은 아기 뭐 이유식 버튼 이렇게 하면 이유식 배달 오고 기저귀 버튼 이렇게. 요 사진은 그 검색창에 아마존 대시 버튼 하면 많이 나오고요. 네. 이것도 4년 정도 운영하다가 최근 고객들은 아마존 음성 인식 서비스로 주문하나 봐요. 그래서 음성 인식 주문이 늘어나자 아마존은 대시 버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기존에 사서 붙여놓고 쓰는 건 계속 되는데 새로는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써보기도 전에 단종이라니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좋은 음악을 딱 듣고 그 아티스트의 팬이 되기로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해체했어. 그런 기분이에요. 갑자기 너무 슬프다. 또 다음 이야기. 아마존은 2018년에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또 뭐 하는 회사인가요? 필팩은 온라인 약국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자주 가는 약국을 입력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필팩한테 주고 시간 날짜별로 약을 개별 포장해서 고객한테 배송합니다. 이게 소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객이 약국에서 약통을 받아서 월화수목금토일로 약을 본인이 막 나누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네. 그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포장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아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약을 개수만 맞춰서 그러니까 개별 포장은 안 해주고 그쵸. 한 통에 넣어서 이렇게 주고 각자 알아서 네. 자기가 나눠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개별 포장이 돼서 나오니까 뭐 아무튼 약국 가서 이제 줄 설 일이 없다는 건데 뭐 우리나라 사실 그렇게 약국에서 오래 줄 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가 싶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가끔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약국 가는 거 까먹고 집에 올 때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처방전을 들고 다른 볼 일 갔다가 그 동네 약국 갔는데 거기는 이 맞아요. 처방전에 그 약이 적힌 약이 없어. 없어. 맞아요. 그런 경우 진짜 그래서 많아요. 다시 진료받은 그 병원 근처로 가야 돼. 근데 그런 건 좀 불편해서 요게 지금 약간 한국형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병원 진료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약이 집으로 배송돼서 오면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헬스케어 산업까지 아마존의 에브리띵 스토어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하다. 또 다른 재미있는 거.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외로움 때문인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멍멍이를 두고 출근을 한다. 어떤 영상을 보면 하루 종일 그 문 앞에서 주인을 막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안쓰럽긴 하지만 회사에 멍멍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마존은 어떨까요? 아마존은 매일 키워주는구나.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와. 주인과 함께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출근해서 일하는 주인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와. 안내 데스크에 혼자 가가지고 간식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요. 아마존 건물 안에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야, 뭐 그 직장 타가소보다 더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뱀 키우고 이런 사람. 어이구야. 다른 동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돼 있나 보다 그러면. 아마존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있습니다. 64년생이고요. 64년생이 그 연예인 한석규, 이선희, 키아누 리브스 뭐 정도 감을 못 잡으실 거야. 아니, 그 세 명 얘기하니까 감이 더 안 온다. 다 연결이 다 안 알긴 된다. 아는데. 근데 되게 젊네요. 제프 베조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도 잘 안 찾아보다가 이번에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렇죠. 애플?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막 쥐아팔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라이언맨. 일론 머스크.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결코 유명세에 뒤지지 않는데 한국에는 아마존 서비스가 없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일단 2018년 세계 최고 부자 1위 제프 베조스, 2위가 빌 게이츠, 3위가 워렌 버핏. 작년에 다시 빌 게이츠가 1위가 되고 제프 베조스가 2위가 됐다는데 이게 어디선가는 1위가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그랬다는 루머도 있고 아무튼 언제든지 의미 없을 것 같아. 한 10위권에 맞아.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자존심 많이 상하겠네요. 언제든지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린스턴대를 나와서 20대에 이미 몇몇 기업에서 최연소 부사장 등으로 잘 나가다가 30살에 아마존을 차리고 25년 뒤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요. 나이가 생각보다 안 많네요. 30살에 겨우. 근데 사고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뭐 필요하니까 회사를 사버리는 그런 사고 방식 정말 아니, 뛰어넘지 너무- 못하겠네요. 너무 공격적이다.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돼서 더 그런 건지 그 작년 초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어떤 그 이혼 뭐 사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위자료. 다 재산을 네, 어떻게 그- 분할했나. 아내인 전처죠. 맥킨지가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자료로 40조를 지급한다. 그래서 위자료 40조를 받아서 세계 4위의 여성 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자료만으로. 위자료만으로. 아이고야. 서울시 2020년 전체 예산이 39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아마존 경영의 대부분의 철학, 그러니까 뭐 낮은 가격, 고객 경험, 뭐 이런 것들 외에 여러 가지는 다 제프 베조스에게서 나온 겁니다. 유명한 그의 영상 중에 그가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연설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배울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설 중에 유명한 이야기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대학 졸업 후에 소위 잘 나가던 시절에 아마존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로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당시 상사가 이틀만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제프 베조스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80살이 돼서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할 것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 나는 지금 아마존을 창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창업했다가 설령 잘 안 될지라도 시도조차 안 한다면 미래의 나는 아주 많이 괴로울 것이다. 그렇게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립을 하고 수많은 도전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는 사업 시작할 때는 아주 검소했습니다. 사무실에 둘 책상을 사러 갔다가 문짝을 파는데 문짝이 책상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사가지고 강목 다리를 붙여서 그 책상으로 사용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아마존의 도어 데스크인데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 아마존에서 일을 하면 도어 데스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약간 상징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절약 정신. 문짝 크기여서 일반 책상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긴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또 데이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데이원은 오늘이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 시기의 첫날이다 라는 어떤 현재 그 성장 가능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알자는 의미로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오늘이 데이 원. 네,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부터 1일할까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오늘부터 일이. 그는 매년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특이한 거는 매년 보내는 주주 서한 뒤에는 그가 1997년에 처음 주주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같이 동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네. 의미로 말이죠. 1997년 첫 주주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역사의 첫날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객에게 집중할 것이며 모든 전략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아마존 본사의 건물 이름도 그래서 데이원입니다. 오. 제프 베조스는 어려서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존으로 성공한 뒤에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이 바로 블루 오리진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면 그냥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버리거나야.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로켓은 2015년 11월 23일 날 100km 고도에서 앞부분의 본체 캡슐하고 본체를 높이 올리기 위한 발사체를 분리한 다음에 발사체하고 본체를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혹시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간단히 설명하면 로켓하고 로켓 본체하고 로켓 발사체를 쭉 올려서 둘이 뿅 분리한 다음에 원래 보통 발사체는 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바다에 툭 떨어지거나. 근데 걔가 다시 쭉 지상으로 돌아와서 역분사를 하면서 다시 딱 서요. 아 멀쩡하게 다시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영상을 대단하다. 진짜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어. 진짜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로켓은 본체 캡슐하고 본체를 높이기 위한 발사체의 회수에 성공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한 달 후에 팔콘 9으로 비슷한 로켓 발사를 하는데 이제 팔콘 9은 본체를 뉴 셰퍼드보다 더 높은 인공위성 궤도에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발사체를 회수합니다. 와. 야, 경쟁 장난 네. 아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를 회수하는 게 로켓 발사 실험에서 예산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활용해서 예산을 줄여야 더 실험하고 돈이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경쟁으로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 우주 관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17개 나라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클라우드 서비스 AWS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com은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진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존.com 코리아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아까 FBA 그 한국에서 외국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개 서비스 정도. 아무튼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한다면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물류 센터를 또 짓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이 작아서 뭐 들어오지 않을 수도 굳이. 있다. 네, 뭐 관세 같은 세금 문제가 좀 불합리하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미 한국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경쟁하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최고야.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 프라임 그 서비스들의 많은 부분이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어가 그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에코, 인공지능 알렉사 등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실패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성공만 하고 꽃길만 걸었는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인 파이어폰 실패했고 식료품 배달 아마존 프레시 실패, 호텔 예약 서비스인 아마존 데스티네이션 실패, 스마트 지갑 서비스인 아마존 월렛 실패 등등 실패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제프 베조스는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미국의 기업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주식을 살까요? 너무 비싸네요. 벌써 한 주가 너무 비싸요. 너무 이미 올라가지고 저 물건 팔아볼게요. 저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액면 분할 더 하면 그때 생각해봐요. 더 해도 힘들 것 아이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많은 기업들이 창의, 혁신, 고객 중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아마존이 보여준 어떤 좀 진정한 혁신과 고객 집착을 보면서 저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기업 아마존을 보면서 저 별책부록 아마존을 생각하는 조연조님. 네. 그렇군요.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의 기업 아마존을 보면서 저 별책부록 아마존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와. 다음에 또 뵙죠. 다음에 또 뵙죠. 네, 다음 주는 묵사발님께서 또 재미있는 새로운 주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마피아. 네. 다음 주에 마피아 게임 하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자, 본 방송에 이어서 네. 댓글 이벤트 선물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사실은 아까 본방 마무리할 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2분씩 뽑아서 선물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녹음 시간이 좀 촉박하게 끝나가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같은 날 같지 네. 않네요. 기분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일단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달린 댓글 중에서 2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지금 일단은- 바로 하는 거예요? 일단 소개하고. 우선은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서 네, 쭉 소개하고 아마존님이 2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는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5월 10일 이후에 먼저 댓글 소개하기 전에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우리 소시민님과 네버윈터님께서 저희 후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요. 이 후원금으로 저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먹고 사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구차하네요. 너무 귀엽게 말하는 거 댓글 아니야? 댓글 소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소시민님, 네버윈터님. 네, 그 다음으로 달아주신 게 앤드류96님. 네, 저희 커피 없이 못 살아 에피소드에 올려주신 앤드류 96님. 판도라님의 로그아웃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강아지 출연 때 말고는 표 안 나서 원격인지 몰랐어요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 원격인데 말씀드렸지만 티 안 나죠. 저희 강아지 티 안 제 나. 무릎 위에 있는데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5번째 멤버 강아지. 앤드루 그룹님은 초창기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던 분이시죠. 네. 네, 다시 감사드리고 또 네버윈터님도 계세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정성스러운 댓글을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네버윈터님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글이 있어요. 네. 지난 편에서 묵사발님 음주 상태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보니 뜬금포로 멘트 막 던지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 싶었는데 오늘 방송하시는 거 들으니 다 컨셉이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디까지 컨셉이고 어디까지 음주일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근데 일부러 잡은 컨셉이라기보다 그냥 늘 평소 이런 모습이세요. 제 잘 컨셉을 던지시고 잡아주셔서 재밌게. 고맙습니다. 네, 네버윈터님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고니고니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2개나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 첫 번째 댓글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추천 팟캐스트로 올라가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을 제가 딱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단톡방에다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팟캐스트를 찾은 것 같아서 댓글 남겨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지대너벼처럼 뭐처럼? 지대너벼처럼 여기 빨간 줄. 넘사벽인데 예. 와. 예, 아마존님 아주 기뻐하셨죠. 네. 그래서 되게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에피소드를 꼼꼼하게 들으시고 내용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댓글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언제 들으시는지도 잘 써주셔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고맙습니다. 예, 상상했어요. 네, 진짜 저는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게 그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10kg 넘게 감량을 하셨다는 얘기를 대단해. 해주셨는데 아 진짜 이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바디보다 눈바디로 확인하는 게 좋답니다 하셨던 부분에서 좀 끄덕끄덕. 저희도 예, 공감합니다. 네, 저희 넷은 눈바디 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그렇죠. 좋아 보여요 얼굴이. 저희는 요요 현상도 다 경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고니 손가락으로 세면서 읽었어요. 아, 네. 아이디의 의미도 정성스러운 되게 댓글.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 썽포가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모카가 지역 이름인 줄 처음 알으셨다고, 재밌었다고, 그리고 간간히 유튜브에 짧게 클립으로 영상과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내주셨고요. 응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희도 유튜브 하고는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도전하기가. 지금은 이제 저희 에피소드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도 한번 찾아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집자를 한 명 고용을 하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소소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저희 다이어트 한번 더 해야죠. 이대로 되겠어요? 그럼요. 다 보여드려야지. 운동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네,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뼈아픈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묵사발님 특히 에피소드에 그 영화로 듣는 전쟁사 들으시다가 묵사발님 얘기에 완전 몰입해 있는데 저희가 껴들어가지고 흥을 깬다고 지적해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반성 많이 했고요. 잘 안 껴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넷이 자꾸 수다 떠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저희 손 들고 얘기합니다, 저희. 그렇죠. 저희가 그때 이거 보고서 우리 앞으로 손 들고 얘기하자고 했었죠. 근데 잘 안 되는 듯. 맞아요. 네, 좀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좀 안 끼어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이 스타하는 느낌인 거는 좋은데 그쵸? 흐름이 깨지 않도록 저희도 내용에 집중해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그럼 이제 네, 저기 다 한 거죠. 당첨자 발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뽑을 건데요. 한 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서 이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가는 분으로 했고, 네. 한 분은 그냥 네이버에서 그 당첨자 뽑기에 랜덤으로 뽑는 거 이렇게 돌렸습니다. 와. 그분은 저기 복권 사시면 됩니다. 복권.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데,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레포트 냈을 때 점수 줄 때 하는 방식 중에 레포트를 쭉 이렇게 쌓아놓고 선풍기를 딱 이렇게 쏴가지고 제일 멀리 간 거. 멀리 무거운 날아가는 거부터 거는 점수 주는 그렇죠. 점수가 좀 낮고, 무거워서 별로 안 날아가는 거는 그 점수가 높다. 그래서 이게 길게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게 사실 지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정성이 정성이 여간 들어있는 필요한 일이 거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분은 고니 와, 와, 축하드려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스타북2020 네이버.com으로 내가 고니이다. 나한테 선물을 줘라. 이렇게 하면 선물 저희가 보내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다. 네, 저희 에피소드 소개 아래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니 4번 반복되는 분이나 6번 반복되는 분이 안 혹시 돼요. 보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땡탈락. 5번 반복되는지 잘 보고서 드리도록 할게요. 에이. 고니가 4번이다. 그럼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신경 써서 보낼 것 같아 5번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한 분은 그 지금 10일부터 17일까지 달아주신 분들을 다 그 네이버 뽑기에다가 넣고
근데 2번 달아주신 분은 2번 넣었어요. 그럼 댓글을 많이 우와. 달면 앞으로도 좀 유리할 수 확률 있겠네요. 어. 그렇죠. 저처럼 추첨을 하는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유후. 그래서 누군가요? 그래서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저의 뽑기에 당첨되신 분은 바로 네버윈터님입니다. 와, 역시 축하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그러나 되나봐요. 봐. 네, 2개 달아주셔서 2번 들어갔어요. 유후. 네버윈터님께서도 저희 그 공식 이메일로 내가 네버윈터다, 나한테 선물을 줘라, 이렇게 그 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방송 때 저희가 요 기간 말고 또 좀 더 가까운 기간 중에서 댓글을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취해 댓글 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려요. 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